저희 한국과는 다르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캐나다에는 흔히들 홈리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길을 방황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쓰러져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참 여러 분들을 캐나다에서는 쉽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저렇게 왜 살까? 라는 생각이 들죠. 몸 멀쩡하고 사지 멀쩡한데 좀 열심히 일하고 좀 그럴 수 있어야지 왜 저런 이상한 선택을 해서 저렇게 됐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외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계속 피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비교적 이 캐나다라는 나라는 안 좋은 약을 구하는 게 좀 쉽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손을 댔다가 좀 안 좋게 된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그런 약을 손대는 곳도 그 사람의 선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지 멀쩡한데 나가서 일하지 뭐하냐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그분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우리 누구나 인간이라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거잖아요. 더 좋은 삶을 살고 싶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 현실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를 마주할 용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처럼 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이 이미 다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책임감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내가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을 유지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용기도 있고 실천할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홈리스 상태인 분들은 지금 그분들의 무의식에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용기를 낼 수 있다는 어떤 희망조차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희망을 믿고 행동을 했고 그걸 통해 결과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들을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무의식 상태가 지금 굉장히 다른 상태에 있는 거고 그분들도 물론 그 안에 그런 것들을 마주하고 용기를 내서 다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거죠. 지금 그분들의 의식 안에서는 그런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행히도 지금 우리가 이런 옳은 무의식,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삶이라는 게 옳은 무의식을 가지고 하기 싫더라도 일을 하러 나가고 또 하기 싫더라도 운동하러 나가고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음식을 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고 정말 한편으로 정말 운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건 그분도 사지 멀쩡하니까 일하러 가지 뭐하냐라는 건 우리 시각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해결책인 것도 맞겠죠. 그렇게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근데 지금의 그분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 내가 마주하고 싶지 못하는 건 마주하지 못하고 또 용기를 내지 못할 부분은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 용기를 내는 게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그걸 실천 못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우리 무의식 속에서든 혹은 의식적으로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우리 안에는 다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걸 마주하고 그걸 해나갈 용기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그 아인슈타인이 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일어난 차원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는 존재에서 이 내가 가진 무의식, 우리 무의식이 90%잖아요. 우리 의식이 10%, 5%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무의식, 이 무의식이 흘러가는 이 방식에서 문제들이 생겼다면 우리가 그 같은 무의식 안에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는 힘들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쉬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게 나한테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는 아주 쉬운 해결책이 누군가에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차원 안에 있는 개미들을 네모난 이런 선 안에 가둬놓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면은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 개미의 입장에서. 그런데 3차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들어서 옮기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어떤 제한된 믿음이 있고 또 제한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죠. 그걸 좀 더 잘할 수 있으려면 우리 무의식 자체가 좀 바뀌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 자체를 좀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제한된 믿음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내려놓는 명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이 명상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이 무의식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방식, 그거를 잠깐 끄고 원래의 흐름, 이 참나, 이 세상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 이런 것들을 가르쳐드리고 또 저도 실천하면서 느끼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무의식은 계속해서 우리 이고라고 하죠. 이고는 계속해서 유혹을 하게 되고 우린 거기 쉽게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무의식이 원래 그런 거니까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명상인 거죠. 그저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그냥 의식을 가만히 내 몸에 두는 이 방식이 이 원래 나의 무의식, 내가 제한된 방식을 다시 내려놓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우리 신경계도 회복이 되고 점점 균형을 찾게 되면서 우리는 좀 더 다른 마음가짐, 다른 무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의 지도를 봐도 우리가 이렇게 점점 나를 내려놓고 나의 제한된 믿음, 우리 이고를 내려놓고 가만히 느껴주는 걸 통해서
나를 회복하게 됐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죄책감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에서 벗어나서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는 중립된 나의 마음을 깨울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은 사랑을 깨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도 저런 의식의 지도에서 저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내려놓기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기도 했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아라. 그랬을 때 우리의 한계는 풀려나고 우리 잠재력은 깨어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그렇게 알려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너무 이 외부 세상을 살면서 고생했던 나를 잠깐 그냥 들여다봐 준다 라는 마음으로 조금 가만히 들여다봐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게 명상이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뭐 지루함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저희 수강생분들도 그렇지만 엄청난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그런 두려움을 마주해 줬을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기 위해선 어떤 경험들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두려움을 마주해야 되죠. 근데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걸 마주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명상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원하는 게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용기를 내야 되는 순간이 있고 노력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걸 해 나가야지 우리는 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경험을 통해서 마주할 수도 있지만 명상을 통해서 미리 조금 더 마주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시각화를 하는 것도 사실 어떤 두려움을 먼저 마주해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했을 때 그 두려움을 덜 느끼고 긴장감을 덜 느끼는 상태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시각화나 명상이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나 혼자서 먼저 마주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만의 어떤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내 안에. 어떤 분들은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무서우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피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 놀이기구를 탄다고 한다면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눈을 감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해서 지속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두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 무의식에 남게 됩니다. 그걸 우리 가보르마테 선생님께서는 트라우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니라 우리 몸에 남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피하는 감정은 그만큼 나를 느껴주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왜냐면 감정은 내 몸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만히 내 몸을 들여다보는 명상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지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명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게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에게도 정말 좋은 일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바꾸려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들도 너무너무 대단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또 내려놓고 가만히 나에게 휴식을 주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현대 사회를 살면 다 꼬여버린 자율신경계, 우리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안정된 신경계, 안정된 몸, 안정된 무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명상을 꼭 삶에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상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고정 댓글이나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훨씬 더 깊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느끼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이런 도움도 쉽게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